부부 사이에서 이제 애정을 보는 방법을, 부부 사이에 애정. 요즘 뭐 부모 관계를 물어보는 자식이 별로 없어요. 뭐 부모한테 물어보면 우리 어머님 언제까지 사실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는 물어보고, 유산은 어떻게 뭐 잘 받을 수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부모가 언제 돌아가시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거 연로하니까 건강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나 가끔 물어보지, 별로 자식이 부모를 걱정한다거나 뭐 이런 의미에서 물어보는 그런 게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 부부 사이는 이제 그 공적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이제 개인사예요, 개인사. 이건 그래서 부부 관계를 보는 거는 재생관, 재생살이죠. 재생관, 재생살을 첫 번째로 이제 보는데, 이 재생관, 재생살의 모양이 이제 정제와 정관, 그리고 편제와 편관. 이건 이제 지극히 이제 정상적인 재생관의 관계, 재생살의 상대죠. 그런데 정제, 편관, 편제, 정관. 요것도 뭐 재생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요것도 이제 안 되는 건 아닌데, 일단은 여기 이제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부부 관계예요. 부부 관계고, 정제가 정관을 생각하거나 편제가 이렇게 편관을 생각하는 이 관계는 부부 관계가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서 일간이 허약해다. 일간이 너무 허약하게 되면은 이제 부부 관계를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정제와 편관, 편제와 정관은 좋기는 좋은데 공통점이 별로 없는 게 좋은 점이에요. 편제는 편관을 생해야 되고 정제는 정관을 생해야 되는 요 모습이 정상인데, 음양이 다르면은 좋긴 하지만 다른 것을 생각해요. 편관은 항상 상관과 합을 하잖아요. 편관은 항상 상관과 합을 하기 때문에 재생관을 받으면서도 항상 자기 부인보다가 더 예쁜 여자가 어디에 없나 하고 이런 어떤 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정제는 또 어떨까요? 정제는 비견과 합을 하죠. 비견과 합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또 다른 사람이 오는 게 없는가, 또 이런 이제 또 딴 생각을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가 또 이제 안 들어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편관은 우리 마누라보다 어디 더 예쁜 여자가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또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 재성은 있는데 이제 관이 없는 경우, 관은 있는데 재성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여기서 또 나오죠. 그러니까 재성만 있거나 이렇게 관성만 있는 사람, 관살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두 부분은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부부가 서로 남보듯 하더라. 그러니까 사는 것이 최고예요. 서로 불간섭, 무간섭주의로 살다가 이제 운에서 만약에 재관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큰일 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큰일 나느냐? 관살이 없었으니까 관살이 이제 재성이 관살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자유롭게 살았죠. 그런데 운에서 이제 재성이 들어왔어요. 이제 관살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관살이 재성한테 간섭을 하기 시작하죠. 이 없던 것이 운에서 오게 되면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간섭을 구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다가 구속을 당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재관이 없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없었으니까 사실 구속을 받고 싶었는데 운에서 들어오니까 구속을 당한 거예요. 간섭을 당한 거예요. 집착에 빠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운의 사주에 없던 것들이 운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 갑자기 이제 이 구속을 당하는 그거를 이제 못 참는. 따지고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6가지가 다 이제 부부 문제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제 문제들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부부는 서로 이렇게 존경을 해줘야 돼요. 사랑은 기본이겠지만 그 사랑 속에서 존경이라는 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천간에 관살이 있고 지지에 재성이 있어야 서로 존경과 존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간에 이제 이렇게 관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고 지지에는 이제 재성이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정상인데 이게 이제 거꾸로 이제 돼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천간에 재성이 있게 되고 지지에 이제 관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거꾸로 이제 돼버릴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르신이 부인이 된 것 같아요. 천간에 재성이 있으면 이제 재성이 어른이 된 거고 이제 관이 이제 안주인이 된 것 같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기둥서방 취급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부인이 남편을 존경하는 게 아니고 위풍당당한 안주인 그리고 하소연하는 남편의 모습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세가 바뀐 거예요. 부인이 기가 되고 남편이 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재관이 둘 다 이렇게 지장간에 있다. 재관이 천간에 없고 둘 다 지장간에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재관이 같이 천간에 있다. 천간에 이제 재관이 같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또 이제 서로가 이제 강하니까. 그러니까 강함과 강함이 이제 만났으니까 수고리지를 않아요. 서로가 이제 지지를 않으니까 천간에 이렇게 같이 있게 되면은 이탈할 확률이 서로가 부부관계가 이탈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천간에 재성이 있고 지장간에 관이 있으면 이거는 부인의 말투가 항상 남편한테 말할 때 의태어 의선어가 없대요. 어이구 이 양반이 뭐 이런 거 있잖아. 아이고 이 사람이 뭐 이런 거 있잖아. 무시하는 듯한 투 이런 투가 이제 항상 이제 붙게 되고요. 천간에 관이 있고 지장간에 이제 이렇게 재성이 있는 경우는 되게 형용사나 부사가 붙는데 말투가 늘 그래요. 누구 아빠, 누구 아버지, 누구 누구의 뭐라고 하는 항상 앞에 직함이 붙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만약에 천간에 재관이 천간에 떠 있다. 그럼 서로 강하기 때문에 일단 상대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단점을 이제 잡아내려고 이제 혈안이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저리 비켜 내가 할게.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격이 좋지 않으면 이 상하가 뒤바뀌게 되면 부부의 위치도 이제 이렇게 달라지기도 하고 역할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이제 부부 관계가 이제 중간에 이제 이탈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정제와 정관, 편제와 편관은 정상적인 부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부가 맞벌이 한다라고 해도 돼요. 정제, 정관, 편제, 편관은 직업 활동한다, 부부가 서로 같이 직업 활동한다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그 말은 아침에 출근한 것과 돈을 벌러 간 것은 의미가 다르다는 의미세요. 정제편관, 정제가 편관을 재생관하거나 편제가 정관을 재생관하는 맞벌이형. 이 사람들은 맞벌이형이라고도 하고 또는 딴짓형이라고도 해요. 그 위험하죠. 그리고 재성은 있는데 관이 없거나 관은 있는데 재성이 없는 사람들. 여도 이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관이 천간에 있고 재성이 지장간에 있는 것은 정상이지만 재성이 천간에 있고 관살이 지장간에 있거나 둘 다 천간에 있는 것은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될 수 있는 이제 모델이 된다.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이제 부부 관계가 다양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실제로 이제 부부를 구분을 할 때 세 부류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세 부류로 분류를 한다라는 것은 첫째, 이 남녀로서의 부부가 있어요. 남녀로서 부부.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부부. 그리고 두 번째는 동반자로서 어떤 그 가정을 공동으로 운영해 나가는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가정 운영형 부부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의 역할. 이건 이제 부모의 역할로서의 부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남녀지간, 그러니까 재생관 재생살이 부부로서 이제 이렇게 가정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데 남녀 간의 어떤 그 사랑을 해야 된다. 아무리 재생관 재생살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손끝이 닿기만 해도 전기가 오다가 첫째 자식을 낳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기가 발생하는 횟수가 좀 뜸해지죠. 그리고 나서 둘째를 낳게 되면은 그냥 서로 장처럼 보여요. 이때부터는 이제 가족이 되는 거죠. 부부가 이제 가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싶거든 부인을 가족처럼 여겨라. 이거는 남자들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잘 살고 싶거든 남편을 가족처럼 여겨라. 그러면 잘 산다. 이거는 이제 부인한테 해주는 말이겠죠. 그러려면은 남녀로서 먼저 잘 맞아야 돼요. 남녀로서 잘 맞는다는 말은 상생식이 잘 돼야 된다. 그 상생식이 뭐냐? 남녀로서 상생식은 네 가지가 있죠. 식신생제야, 상관생제야, 식신생제, 상관생제. 그리고 관인상생, 살인상생. 이렇게 이제 네 가지의 상생식이 있어요. 이렇게 사주에 있어야 이렇게 있어야 서로 사랑을 해요.
근데 관인상생, 살인상생이라는 것은 남편이 부인을 사랑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을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는 거예요. 관인상생, 살인상생이라는 뜻. 그러니까 모두 이제 남편이 부인을 사랑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식신생제, 상관생제는 부인의 사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지 남편이 부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사랑을 하고 싶다. 사랑은 하고 싶다. 그런데 부부지간에 사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남남간에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상생식이 식신생제, 상관생제로 되어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상생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상생식이 이렇게 4가지 식인데 없는 사람들은 그냥 가족처럼 살면 돼요. 식신생제가 안 되면, 이 식신생제가 안 되면 뭐하고 합을 하느냐 그러면 이 관인상생하고 합을 하게 돼 있어요. 상관생제가 안 되면은 살인상생과 합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합을 하게 서로 내가 사주가 식신생제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식신정관, 식정관 합이다. 식정관 합을 하게 돼 있어요. 식정관 합유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식신생제로 사랑을 할 것이냐, 관인상생으로 사랑을 받을 것이냐, 이게 되지 않을 때는 이 식신이 관에게 식정관 합으로 이제 나가버려요. 상관생제로 이제 사랑을 할 것이냐, 살인상생으로 사랑을 받을 것이냐 해서 2개의 상생식이 다 되지 않으면 이 상관은 살을 만나서 합을 해버려요. 상관합살을 해버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합이 된다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그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식신생제가 안 되면 관인상생과 합을 한다. 상관생제가 안 되면 살인상생과 합을 한다. 이 당연한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관인상생이 안 되면 식신생제와 합을 한다. 살인상생이 안 되면 상관생제와 합을 한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식신생제를 할 거냐 아니면 식정관 합을 할 거냐, 상관생제를 할 거냐 아니면 상관합살을 할 거냐, 그거 이제 선택을 해야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부부지간에 해야 제맛이냐, 옆집 아저씨나 아줌마하고 해야 제맛이냐. 그리고 세상에는 멋있는 남자, 예쁜 여자가 한둘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 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부부지간이 안 되어서 하는 사랑. 부부지간에 이 상생식이 안 되어서 하는 일탈된 사랑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상생식에 의한 사랑이 있고요. 이렇게 상생식에 의한 사랑이 있고 상생식이 되지 않아서 하는 사랑도 있다는 뜻이죠. 만약에 이제 뭐 식신격인데 식신생제가 안 된다. 식신생제가 안 되면은 이제 부부관계가 부부 사이에 사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관인상생으로 가야 돼요. 어떤 일간을 예를 들을까? 신금이 자월에 식신격이다. 지금 월지벽으로 보는 건가요? 네? 월지벽으로 보는 건가요? 남녀로서. 이건 지금 식신생제, 상관생제는 이게 격국 용어가 아니라 육신 용어잖아요.
격국용어는 상신, 구신 이걸로 나가고 식신생제, 상관생제 이거 육신으로 관계를 보는 거죠. 오늘은 이제 뭐 이것저것 다 할 거예요. 오행으로도 하고 육신으로도 하고 격국으로도 하고.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식신생제가 안 된다는 말은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없다는, 목이 없다는 뜻이잖아. 그렇죠? 목이 없다. 그럼 식신생제가 안 되면은 이 사주는 이제 여기서 뭐 이렇게 관인상생으로 이제 가야 돼요. 관인상생. 그러니까 이제 관이 식신과 식신생제가 안 되니까, 이렇게 관인상생으로 합을 한다. 무기합을 해버린다. 살아가는 방법이, 사랑하는 방법이 식신생제를 원래 해야 되는데, 을자라는 건 없잖아. 그렇죠? 뭐, 여기에 있다. 그래서 식신생제를 해야 되는데, 식신생제가 되지 않으니까, 정인이 식신생제가 안 되니까, 관인상생하는 관과 이렇게 합을 해서, 정인과 식신이 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은 식신생제의 삶이 아니라, 식신생제가 안 되니까 사랑을 할 수가 없죠. 사랑을 할 수가 없다. 남자는 그 여자의 부인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 여자는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관인상생, 식신생제가 만나서 합을 한다. 선생님, 상관생계도 되고 상관합살도 같이 있는 사주는 어떻게 돼요? 그 상관합살도 하고 상관생제라는 생이 있으면 상관생제가 우선이죠. 오늘 하는 것은 사업적인 게 아니라 부부 관계를 보는 거니까, 이제 상관생제라고 하는 것은 부부 관계에서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여자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남자는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고 남자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남자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견이면은 비견과 정관이 합을 하는 거 있죠. 이것도 사랑이에요. 비견과 정제도 합을 하거든요. 이것도 사랑이에요. 근데 상생식이 잘 되는데, 상생식이 식신생제가 잘 된다. 잘 되는데 합을 했다. 금방 들켜버려요. 이거는. 기회는 언제 상생이 안 될 때 오는 거예요. 상생이 안 될 때 일어나는 이거를 이제 애정이라고 해요. 부적절한 관계. 상생식이 안 되면 옆길로 빠져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조우가 이제 또 말썽을 피우죠. 조우가. 금만순행이 된 사주들은 일단은 외로워요. 그리고 사주에 습이 있어야 만나고 싶어져요. 그리고 식상이 유기를 해야, 식상이 유기한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죠? 식상이 재성으로 식신생제를 하거나 식정관을 하거나 상관편관을 하거나 식상의 기운이 재관으로 흘러야, 즉 유기를 하면은 기회가 자꾸 와요. 그리고 사주에 합이 많으면, 암합도 있고 간지합도 있고 있잖아, 그렇죠? 그 합이 많으면 이리저리 인간관계가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딴짓하는 데 선수라 이래요. 이 사람의 옆 사람은 항상 주의를 해야 되지만 본인한테는 이 기회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피우는 4대 요소가, 첫 번째는 추워야 돼요. 사주가 추워야 돼요. 두 번째는 습해야 돼요. 세 번째는 식상이 유기가 돼야 되고, 네 번째는 합으로다가 기회가 자꾸 생겨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변태급이라고 하죠. 근데 늙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젊었을 때 얘기예요. 이거에 이제 부부지간을 보는 법인데, 특히 여인으로서 사랑을 받고 살려면은 관인상생, 살인상생이 되어야 되고요. 관인상생, 살인상생이 되어야 되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면은 식신생재, 상관생재가 있어야 된다. 어떤 여인이 식신생재, 상관생재로 생겼다 이러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니까 결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사랑을 받아야 되느냐, 사랑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관인상생, 살인상생으로 사랑을 받아야 되느냐, 식신생재, 상관생재로 내가 사랑을 좋아하는 남자를 사랑해야 되느냐. 이 선택이 이제 자기 사주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참 선택하기, 결정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고 해도 결혼을 못할 수가 있어요. 자기는 사랑을 해야 되니까.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할 수도 있으니까 쉽지 않죠. 그리고 뭐가 있느냐 그러면 무인성사주라는 게 있어요. 무인성사주. 무인성사주는 상생식이 성립 안 되죠. 관인상생, 살인상생이 일단 성립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자로서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느낌이 오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텔레파시가 통하지 않는다.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여자가 느낌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자가 감동이 안 오니까 남자가 억울한 거예요. 남자가 어떤 남자의 그 성적 매력으로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걸 의무봉사라고 하죠. 숙제한다 뭐 이러잖아요. 그냥 뭐 사랑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산다. 느낌이 오지 않으니까 남자의 사랑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에 느낌이 없는 거예요. 무인성사주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그러면 무식상이라는 게 있어요. 무식상사주. 이거는 비주얼이 안 나와요. 자기가 아무리 용을 써도, 아무리 화장을 하고 섹시하게 꾸며도 상대한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채워주는 방법은 비겁이 있어서 서로 감싸주는 방법이에요. 무인성사주, 무식상은 서로 간에 사랑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남녀가 서로 간의 성적 매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인성사주는 남자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무식상사주는 여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습기가 부족한 사람들, 사주 습기가 부족한 사람들은 이제 접촉 장애가 있어요. 서로 이제 붙었는데 붙지 않은 거예요. 서로 어긋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해요, 이게. 무슨 문제인지 본인들은 알고 있는데 겉으로는 표시가 전혀 없어요.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인지 몰라요. 사주가 토조하면은 습기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습기가 부족한데 토조해서 부족하다. 땅이 좋아하니까 몸이 원래 그런 거예요. 몸이. 내 몸이 성적 추구 방식이 나오지를 않아요. 거기에서 이제 목이 조해지면 저 사람이 싫은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땅이 메마르면 나무도 메마르게 되잖아요. 토조되면 목초가 되거나 목분이 되게 되죠. 이제 목분이 안 되면은 이제 목초가 되잖아요. 그렇죠? 목고가 되고, 말을 꽂자 목고가 되고. 그러니까 땅은 내 몸이니까 내 몸에 욕구가 없다. 그래서 토조가 되면 내 몸에 욕구가 없다. 목이 조해지면은 상대방이 싫은 거다. 내 옆 사람이 싫은 거다. 반대로 습기가 너무 많으면 붓고 싶어요. 그런데 사주에 물이 없으면 붓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떨어지고 싶다예요. 이거 본능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부부 사이에는 아무 이상 없이 살아요. 이 사람들의 삶은. 그러니까 무인성이거나 무식상이 되었더라도 습기가 사주에 충분하면은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성질이 날 일이 있으면 서로가 그때는 아주 굉장히 사나워져요. 성질 날 일이 있으면 그때는 서로가 양보 없이 싸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사람은 분위기나 말투를 조심해야 돼요. 서로 간에. 근데 무인성이나 무식상인데 사주가 건조까지 하면은 붙으려고 해도 붙지를 않아요. 마치 무말랭이처럼. 이게 이제 부부와 그 부부의 애정을 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생관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부부의 권한까지 들어가 있어요. 부부 관계에서 뭐 질문이 있나요? 지금 지장간에 있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아니, 지장간에 있는 게 왜 의미가 없어요? 그거 지장간은 그 때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장간에서 한남조습은 지장간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정간에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고 싶어도 정간에서 일어나는 조우는 한남조습이 아니에요. 때가 된다는 것이 이제 뭐예요? 한남조습 봄, 여름 4계절이 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시장간에서 일어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죠. 그 운에서 본문이 인묘진이 와야 사주가 습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해자축이 오면은 이제 그만순영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장간을 기준으로 봐야죠. 조우라고 하는 것은. 부부지간에 이제 서로 애정이 잘 맞지 않으면은 아까 내가 얘기했나요? 재생관이 되더라도 식신생제가 잘 안 되면은 관인상생으로 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통면을 할 때, 아니 손님을 볼 때 잘 안 맞아도 잘 살게 해줘야 되는지, 잘 살게 해줘야 될지, 두 사람이 잘 안 맞으니까 그만 살게 해야 되는지, 정답이라는 건 없잖아요. 만약에 관인상생이 잘 안 되면 사람이 또 잘 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인성격의 관살이 무력하거나, 관인상생이 안 되는 거죠. 관살격의 인성이 무력한, 관인상생이 안 되죠. 그러면 상생식이 안 되니까 이제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식상생제 구역에 가서 합의되었으면은 부부지간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하려면은 옆집 아저씨 아줌마를 만나더라도 가정을 유지하도록 하세요라고 말해줄 수는 있어도 이것이 옳다 그러다, 저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라고 말해줄 수는 있어요.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가정을 깨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지,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문제인데, 이게 말을 잘못하면은 불륜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또 남의 집안에 대해서 감나라 밤나라
이 간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알면서도 말을 못하는 경우도 당해야 되고요.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말을 안 해주는 것도 못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고객이 모르고 있으면 가르쳐 줘야 될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를 자칫 잘못 판단하면은 불난집에 부채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이 남녀의 어떤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심각한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면 상담을 해줄 때 매우 심각하게 조심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